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이번 주가 지나가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슬슬 어떤 종목들을 매수해 나갈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언급해 드리고 있던 거, 그 다음에 좋게 리포트 했던 것, 그런 종목들이 조금 상황이 좀 개선되고 이런 환경들이 나타나겠죠. 지금 남아있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환율도 예를 들면 달러 강세에서 약간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유가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문제가 딱 하나 있다고 그러면 바로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문제 뭐 늘상 난해하다고 이야기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환경들은 다 괜찮아요. 외국인들도 지금 높은 예를 들면 달러 강세 시점에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현상도 좀 보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부분은 매수세가 뭐 강하게 들어온다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좀 업황이 개선되고 있거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 부분은 많이 예를 들면 잡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크게 예를 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5월달, 6월달 우리가 가는 과정 속에서 괜찮은 종목을 만약에 잡지 못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 3분기까지 참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가격에 어떤 종목을 갖다 우리가 공략을 해봐야 되는가. 그럴 땐 주로 쓰는 방법들이 뭘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차트를 갖다 일단 분석해내는 방법, 그런 방법들이 예를 들면 트레이딩 바이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준비하는 시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있던 것들 중에서 뭐 굳이 리포트 안 해도 그냥 쭉 얘기 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한 선별들을 해서 지금 예를 들면 트레이딩을 좀 할 만한 또 우리가 다음 주 5월 말까지 가는 과정에서 한번 공격적으로 매수해서 잡아볼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몇 종목을 준비해 봤습니다. 물론 다음 주 수요일 날도 몇 종목을 좀 준비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하고 관점이 얼마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덕전자 이야기를 제가 상당히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상당히 간단하겠죠. 우리가 기본의 저점은 좀 확인이 됐고 반도체 업황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높은 그런 회사겠죠.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핸드폰용 FC, CSP와 FCBGA죠. 서버용도 이렇게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패키징 반도체 부분이 아직은 호황이 오진 않았죠. 그런데 제가 항상 리포트 드리는 관점이 뭐예요? 예, 주가는 이미 하방 경직은 잡아서 턴어라운드 시간은 이미 한 두 달, 세 달 전에 나온 것 맞습니다. 저희 바닥 신호는 잡았는데 이제 업황이 예를 들면 개선되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보통 선반영되는 시점이 4분기에 예를 들면 반도체 관련돼서는 조금씩 개선된다고 이야기하고 재고가 정리되는 시점이 아마 6월달 정도 되고 나면 반도체 관련된 재고도 상당히 부족해지는 그러면서 업황이 사이클이 전환이 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보실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개념을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저점들이 있는데 이 저점 이 구간까지 온다고 그러면 저는 강력하게 예를 들면 믿고 컨비션 바이 정도는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상방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2만 원 선이면 충분히 예를 들면 우리가 매수 공략을 해놓고 높은 예를 들면 시그널. 그러니까 저는 동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포워드 가이드에서 6에서 12개월 정도 본다라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투자 기간을 보실 수 있는 분들 같다라고 하면 충분히 동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매수해 놓고 가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이야기할 때 삼성전기보다는 이 동종목이 예를 들면 훨씬 더 예를 들면 가볍기도 하고요. 움직임도 투자하기도 부담 좀 적잖아요. 예를 들면 13만 원, 15만 원 그런 데는 종목들 같은 경우로 투자하게 되면 사실 자금 예를 들면 아니면 또 그다음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하는 과정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불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요. 어쨌든 뭐 지금 요거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요 기간만 갈 수 있다고 하면 제가 보는 관점은 충분히 여기 이곳점까지는 우리가 보고 간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우선적인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 건 여기 220일 이동평균선 있지 않습니까? 이 윗단으로 올라오는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매수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220일 이동평균선 위로 21 이평이 올라오는 그 시그널을 한번 확인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뒤로 미루면 안 된다. 왜? 그때는 이미
완벽하게 예를 들면 시그널이 전환되어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자신이 없다면 계속적으로 예를 들면 모니터링 해 나가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 시그널을 갖다 좀 참고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쨌든 지금 한 다음 주 정도에서 5월 말 이 사이에는 2만 원보다 예를 들면 싸진다. 그럼 무조건 저는 매수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금 일부 예를 들면 뭐 초벽을 좀 보내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주가의 움직임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확인하게 사실은 소량이라도 좀 매수해 놔야지 관심이 좀 가고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게 관심 종목에 넣는 거랑 내가 몇 주 매수해 놓은 거랑은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죠. 유니센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제 똑같이 반도체 스크러버 뭐 칠러하고요 장비 업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시켜 드렸었고요. 그래서 목표가까지 한번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지금 조정이 들어왔는데 지금 220일 이동평균선 윗단에서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미 이 동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221 이동평균선 윗단으로 올라왔다는 시그널이 상당히 중요하다 얘기 드렸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일단은 완전히 시그널이 직전 1년치보다는 업적이나 트렌드가 이렇게 변화가 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 용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 포인트가 어디겠어요? 바로 221평 근처에 오면 그 부분에서 들어오게 되면 그 윗단이겠죠. 그러니까 그 선에서 여러분들께서 매수 공략을 해주는 게 맞다. 물론 동종목 같은 경우 당연히 반도체 장비 업체다 보니까 시간을 꽤 두고 봐야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대덕전자하고 마찬가지로 시간을 적어도 6개월에서 12개월 포워드는 좀 보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씩 좀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왜 이렇게 역배열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과정에서 하면 대부분 물리죠. 그죠? 일반 초보들 같은 경우 이런 과정으로 나타날 때 대부분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나오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하나 올리고요, 두 칸 올리고요. 지금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벡터가 변화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방향성의 전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는 60일 이동평균선을 20일이 터치하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1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선회하고 그 다음에 나타난 모습이 2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가주는 그 모습 자체가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겁니까? 플러스 시그널로 바뀌어 있다라고 하면 플러스 윗단에서 잡아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트레이딩 바이라고 하면 그래서 221 이동평균선 윗단에서 예를 들면 매수를 잡아주는 것이 정상적인 거다. 그래서 그 부분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부분 이야기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주항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볼게요. 제주항공에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야 되는 것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팁인데요. 어떤 종목이 이렇게 오다가 그죠? 60일 이동평균선 올라선 건 되게 좋아서 두 개 다 올라서 버리는 겁니다. 지금 60일과 120일 평균 크로스 나와버리고요. 바로 다음 번 어디까지 올라왔냐 하면 220일 이동평균선 이 선 위까지 올라온 이 점은 여러분들이 잘 착안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됐다 그러면 한 번에 업황이 확 뒤집혀 반전이 왔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렇다 그러면 그때 무슨 소식이 있는지 저 차트만 보고도 바로 이 동종목의 리포트들을 찾아보거나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저기 왜 올라갔을까? 이게 무슨 문제일까? 어떤 이유일까? 정말로 실적이 좋아졌나? 물론 리오프닝이라는 이유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그널이 나왔다고 하면 그 다음번 분기에 생각해야 되는 이 자리에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라고 하면 그럼 정말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거야? 이 부분에서 이거 넘어오는 과정?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실적의 포워드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업황 괜찮죠? 그리고 실적도 좋고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정도 수준일 때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애널리스트 리포트들도 상당히 예를 들면 2분기 업황이 상당히 좋고요. 지난 1분기 업적보다 이번 4월달, 5월달 한 달씩이라는 것들이 분기 업적하고 맞먹을 정도의 예를 들면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들이 리포트가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잠시 소강 상태로 가는 게 맞고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우상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매수점이 바로 어디냐면 220일 이동평균선 이 라인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잡아주는 게 맞다. 왜? 전년 대비해서 YY로 그죠?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확실하게 나온 걸 확인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이거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내재적인 문제들이라든지 혹은 예를 들면 해외로 날라부터 날라오는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최근에 있다고 그러면 뭐 부채 한도 협상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환율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거나 지금 제주항공이나 이런 데서 영향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달러가 예를 들면 계속해서 예를 들면 강세로 나타나니까 지금 항공료를 갖다 우리가 매수해 와야 되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환율이 조금만 우호적으로 변화해 지금 유가도 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저 주가의 모습은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제주항공의 상승 모멘텀 손님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뭐하고 관계있냐면 원달러 환율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가의 모습 이런 것들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곧 개선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것이 예를 들면 누군가 또 떠들어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220의 이동평균 선수에 매수해 주는 것들이 아주 좋은 예를 들면 트레이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 퓨처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 전해드렸죠. 간단하게 30만 원 언저리 부분에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정배열로 가고 있는 거 무너질 때도요. 한 번에 무너지진 않습니다. 아직 한 번에 딱 기회가 더 남았다고 저는 보여요. 눈으로는 보입니다. 경험치로도 보이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정배열 구간에서 우리가 트레이딩 할 때는 바로 60의 이동평균선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선인데요. 이 선 라인에서 중첩이 오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일봉이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과 만나는 점. 이 자리 어딘가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때나 예를 들면 매수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바로 그 점하고 또 생각해 봤더니 보유량이라든지 하고 보니까 이 정도 매물이면 이게 다 털어버리려고 그러면 완전히 오버행 나오는 거잖아요. 폭락이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던져버릴 사람은 없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유 물량이 되게 가볍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올라간 이 부분은 사실은 이론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이 이렇게 존재하는 이 구간이 상당히 중요한데 보통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 것들은 조정을 받을 때 62이동 평균선 그 위아래서 매수해주면서 이 턴어라운드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이 동종목을 만약에 그러면 한뭐 27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에서 매수 조건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 보면 윗단은 얼마까지 봐야 돼요? 이게 뭐 전고점이 40만 원 정도인데 37에서 40 정도 사이만 보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다음 위험성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존재하냐면 자 이런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지금 이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정배열은 이런 방법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확실한 시그널은 뭐냐면 이쪽 지금 여기 이고점이죠. 이게 42만 2천 원인데 이 구간보다 이 오른쪽이 낮은 구간에서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드디어 조정을 받는다, 이제 지대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조정받는 건 바로 어디까지 내려오겠습니까? 221 이동평균선 이때까지 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추정을 해놓고 예측을 해놓고 나서 거래를 하기 시작을 하면 크게 미스테이크가 생기지 않는데 대부분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실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스코피 체험 만약에 거래한다. 한 번의 기회는 또 분명히 있다. 그래서 27에서 30만 원 이 사이 어디쯤 될 것 같은데 좀 낮게 매수하실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렸던 바로 이 부분 착안해서 이건 항상 암기 과목처럼 암기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왼쪽 고점이 오른쪽 고점보다 낮다라고 생각하면 이때는 바로 뒤도 안 보고 매도 치는 것이 기본적인 룰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를 들면 실수를 안 하거든요. 또 올라가겠지 이렇게 바라는 그 멍청한 생각들은 버리세요. 다음번 또 올라가 버리면 뭐 이쪽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보다 더 높아진다라고 하면 다음번 조정에 다시 한번 기회가 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윗단을 놓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윗단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여기 고점이 여기가 더 높죠. 여기도 더 높죠. 이게 만약에 여기 점점이 여기보다 이게 낮아서 이렇게 돌았잖아요. 그럼 이건 마탱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끝나는 거죠. 그 예를 들면 그 업황 좋고 시절 좋은 것들이 끝나버리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LG노텍 여러분 그 제가 25만 원 정도에서 사서 32만 원 정도까지는 올해만 보자라고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 이 빈 공간만 우리가 채우는 과정을 좀 생각해 주시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27만 원, 뭐 25만 원 이 정도 선에서 들고 계시다고 하면 좀 기다려 주세요. 제가 이 동종목 같은 경우도 결국 아이폰형 매출이라고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패키징 반도체 매출 별로 없어요. 뭐 텔레비전에 들어가고 뭐 이런 것도 들어가는 게 뭐 얼마나 크게 이익을 하겠어요. 앞으로 예를 들면 그쪽으로 진화가 되니까 패키징 반도체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는 것 뿐이죠.
지금 애플향 매출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올해는 좀 낮다. 그리고 그 부분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타나려고 그러면 좀 기다려야 되는데 당연히 3분기 아니겠어요. 뭐 뒤도 안 보고. 결과적으로 아이폰 좀 늦게 나오면 11월이고 좀 일찍 나와야 10월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적어도 그냥 추석 때까지는 기다려 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만에서 30, 한 2만 원 정도 사이라고 하면 주가의 수익률 나름 그래도 뭐 이렇게 무거운 종목 보유하면서 주가 수익률 나타나는 건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 같은 경우 트레이딩을 하는 관점에서 좀 생각해 주시면 이게 내려가단 말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어때요? 이제 폭락을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나타나요. 이 구간이 얼마 정도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반등이 일시적으로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라는 모습인데 지금 여기 오른쪽 하단의 모습을 보면 여기 이 부분인데요.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반등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그 높이가 어딘지 모르는 것뿐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LG 이노텍 갖고 예를 들면 단타 치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익스펙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항상 잊지 않고 찾아오는 우리의 추석 때 주가의 상승 포인트 유일하게 추석 때 돌아와서 매도 치지 말아야 할 종목 중에 하나가 LG 이노텍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뭐 그쯤 그렇게 거래를 하고요. 가급적이면 뭐 낮은 점에 매수해 놓았다고 한다 그러면 더더욱 좋겠죠. 뭐 지난해 같은 경우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더구나 조정을 많이 받았다. 더 뭐 내려갈 만한 이유는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지금 잘 조정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여기도 이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계속 결과적으로 하방으로 가다 뚫어준 게 어딥니까? 바로 처음 뚫어준 거잖아요. 222 이동평선 위로 올라온 모습. 이때 거는 잊어버리시고 이 뒤쪽 부분은 여긴데 올라왔었으면 다음에 어떻게 한번 조정 들어오는 모습이 보입니까? 아까도 다른 거 있었잖아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쭉 치고 올라와서 어디까지 눌러줘요? 예, 222 이동평선 이 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되면 아마 여기 60일, 120일이 다 모여있는 자리가 발생이 될 겁니다. 정말로 그때 한국항공우주가 실적이 잘 나오고 예측치가 좋다라고 하면 저기서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주가를 올라가는 이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남아있어요. 분명한 건 여기, 근데 다음에 올라갈 때 뭐 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기 고점보다. 분명한 건 여기보다 여기가 낮아버리면 얼른 나와야 되는 거고. 높다 하더라도 나와야 되는 건 맞아요. 그 다음번 조정의 위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 보는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일반 업적이 이렇게 일반 제조업처럼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서 한번 실적이 들어올 때 몰아쳐 들어오는데 지금 FA50 폴란드 날라가 수출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고정 매출로 규모의 경제를 갖다 형성해 나가서 점차적으로 한국항공우주의 주가의 어떤 패턴 모습도 그 변동폭은 상당히 좁아지면서 우상승으로 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방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면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1년에 한 번만 보는 종목이죠. 그다음에 배당이나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개선되고 있는데 사실 뭐 요번에 다른 건 다 올렸는데 가정용 가스에 대해서는 공급가를 올리지 않은 점, 이 점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오르지 않고 있는데 이게 계속 뒤로 미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걸 다 혈세로 다 채워야 되는 부분이라서 언젠가 때가 와서 정책이 딱 변화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수준까지 올라갈 것 아니고 원래 고점 한 6만 5천 원 뭐 이 정도 수준까지도 봐야 되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이번에 한 4만 원 정도 수준까지만 보고 고민을 하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꽤 오래 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배당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부로부터 예를 들면 규제 이런 것들을 좀 풀어받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 꽤 괜찮은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이런 거는 보통 이럴 때 지금 2만 뭐 7천 원 뭐 이 정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낮은 구간에 매수해 뒀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야 갑자기 4만 원이네. 그럼 그냥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아주 그냥 그런 종목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가장 낮은 구간, 그러니까 52주 최저가 이런 것들 나올 때 여러분들께서 매수해 주는 게 상당히 좋고요. 통상적으로는 연초에 3월 달부터 결산 보고 나면 배당금 나가는 그때 가면 제일 싸겠죠. 그래서 보통 보면 3월부터 한 4월 사이 이때가 동해선 종목의 주가는
가는 가장 낮은 구간이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래서 그때쯤 매수했다가 그냥 보통 겨울 뭐 이쯤 되면 항상 이슈가 돌아오죠. 북반구의 겨울이 돌아올 때는 항상 가격이라든지 가스 이런 부분들에서 당연히 유틸리티 부분에서 주가의 움직임은 늘상 따라오기 마련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트레도 올라와야 되는 거 맞고요.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 보시면서 거래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 접근할 만한 이유가 없죠. 종목의 특성상 유틸리티이기 때문에 유틸리티 같은 경우 뭘 보고 하시면 좋겠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52주 최저가.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연사이클로 돌거든요. 그죠? 특히 계절성이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착안해 보시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통상 보면 이렇게 해서 2년치, 1년치를 보는 것들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JNTC 여러분 이게 상당히 요거 놓친 건 좀 개인적으로 좀 아까운데 그래도 요거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지금 오른쪽으로 올라서 여기도 한번 잘 보세요. 이거 똑같은 방법인데 이거 암기 까먹고 똑같아요. 여기도 보시면 쭉 치고 올라왔잖아요. 221 이동평선 위로 올라온 이 모습 보십니까? 예, 보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놀렸는데 어서 잡혔어요. 바로 221이평 바로 밑단에서 잡힌 거. 저걸 되게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저 자리와 바로 62이동평선이 크로스가 나오는 저 자리. 요거 바로 벡터의 함이죠. 그래서 여기 다음부터 다시 우상승 하는데 이때 나타낸 게 뭐라고요? 확인해야 되는 게 실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저 실적을 갖다 확인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올라가게 돼 있는데 자 정비열이 들어선 이 구간에서는 어디서 매수하신다고 얘기 드렸어요? 특별히 이익이 아직 많이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61이평 아래로 내려오면 매수해주는 그런 센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냐고요? 예, 차량용 디스플레이 커버 아시지 않습니까? 뭐 핸드폰에도 보면 이렇게 액정이 있고 그 위에 커버에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커버 유리? 그죠? 그러니까 깨지지 말라고 앞에 더 씌우는 거, 어떤 차량용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지금 세 종류가 다 있어요. 동행사가 지금 뭐 자동차에도 되게 큰 패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차량용 커버가 들어가야 되는데 액정 커버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데 상당히 지금 업황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동봉종목 지금 리레이팅을 했는데 한 12,000원까지 본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애널리스트 리포트인데요. 저는 만 원은 보이네요. 확실하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매물 일단 있으니까 이 구간이 좀 골치 아프겠죠. 업적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가다가 여기서 막히는 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만 원까지는 볼 수 있는데 굳이 예를 들면 이거 거래하신다고 그러면 오늘 교육도 겸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60일 이동평균선 안 오면 잡지 마세요. 자, 그러면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고점 찍어 나갈 때 항상 뭐가 높아야 돼요?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직접 높이 올라가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날 때, 이건 괜찮구나. 그런데 언제 망가진다고 해서 여기 왼쪽이 끝이 교육용이니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겁니다. 여기 끝단하고 여기 끝단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더 낫죠? 그죠? 그래서 마탱이 가는 거예요, 이거. 이 시그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어려운 용어로 설명하지 않는 거, 그냥 눈으로다가 암기해야 되는 거, 이런 방식으로 설명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걸 다 용어로 다 설명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은 분도 상당히 많을 거고, 특히 초보분들 같은 경우, 쟤 뭐래?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방향성이나 이런 걸 잘 모르실 때는 항상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동평균선에 화살표를 그어보세요. 이렇게 체크만 해보시면 어디로 가요? 이게 다 하방인데 뭐 주식을 왜 사요? 항상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가는 첫 시그널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렇게 크로스 나오는 거. 예를 들면 이동평균선을 다 올라버렸어요. 220일까지. 이런 거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매점을 잡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뭐 칩셋 미디어라든지 그런 것들 다 그렇게 해서 매점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때 나오는 리포트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 야 이게 정말 괜찮네 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트레이딩 바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공부도 여러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많은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 이런 거 잘 설명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저처럼 해석하시는 거 많지 않은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좀 드리려고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만 넣어보는 게 아니라 차트를 볼 줄 알아야 시그널을 찾을 수 있거든요. 아, 저기 들어왔네? 그러니까 빨리 뭐 한다고요? 애널리스트 참고하고 뉴스 찾아보고 야 진짜네? 그럼 콜.
자, 그럼 어디서 사야 돼? 저렇게 트레이딩 하는 구간, 저 포인트를 잡아낼 줄 아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영향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그럼에도 외부 영향이 크게 들어오거나, 예를 들면, 업황이 갑자기 안 좋은 시그널, 지금 남아있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채한도 없어. 이런 것들이 되게 세게 때려버리면 수급이 좀 깨지게 되겠죠. 그러면 뭐 한 달, 두 달 정도 조정을 더 받는 경우도 발생을 하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뭐가 생깁니까? 오버행, 이렇게 폭락하는 경우는 별로 나오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가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서 의미가 있고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오늘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예,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늘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위해서 노력하는 케어맨이었습니다.